나는 그 노래가 안 해도 그냥 주는구나. 엄청난 교육의 마이너스라는 거죠. 저 돈을 어떻게 할지를 또 모르잖아요. 부모가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충분히 줄 수 있었으면 충분히 줬고, 없으면은 또 뭐 그냥 조금 주고, 때로는 다른 방법으로 해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요즘 같으면은 경제가 핵심이기 때문에 이걸 하나의 중요한 교육의 모멘텀으로 생각해 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결국은 경제 활동이라는 것은 네 가지가 돌아가야 되거든요. 첫 번째는 우리가 M이라 그래서 이거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활동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반드시 소득이 생기면 지출과 소비가 따라가는 거죠, 행동이. 그 다음에 지출과 소비가 생기고 나면 마지막에 여유 자금이 투자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I라 그러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가 G라 그래서 나눔으로 가는 거죠. 나눔. 여기 해서 순환고리를 타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이게 우리는 뭐라 그런다? 캐시 플로우가 되는데 이게 현금 흐름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선순환 구조예요. 선순환 구조가 되는 거. 이 선순환 구조가 되면 이거는 부가 성장이 일어나요. 이게 핵심인데 그러면 용돈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여기서 뭘까요? 용돈이라는 게 애들한테는 내가 뭔가 소득을 발생시키는데 그 의미를 부여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 그냥 주는 게 아니다니까. 그러니까 명절이 됐다고 해서 예쁘다고 주는 게 아니라 주더라도 명분이 있고 이유가 있고 무슨 인풋이 있어야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항상 이야기하지만 돈은 메이커라고 그랬잖아요. get이 아니잖아. 얻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메이커 하는 건데 너가 평소에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뭐다? 그에 대한 대가가 부여되는 거죠. 그 핵심이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냥 요즘 같으면은 교육을 안 시키고 예를 들어 예의를 안 갖추고 대충대충 해도 괜찮다 그러면서 돈을 주는 거죠. 그게 아니죠. 제대로 예의를 차리고 세배도 제대로 하고 이렇게 할 때 뭔가를 줘야 되겠죠. 맞나요? 그걸 안 하고 그냥 줘버리면 얘는 볼수록 나는 그 노래가 안 해도 그냥 주는구나 하는 게 엄청난 교육의 마이너스라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 얘가 통해서 내가 제대로 했을 때 돈이 나한테 오는구나를 인식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여기가 소득이 발생했잖아요. 근데 이 소득이 크면은 어떻게 줄까? 여기도 이제 교육 차원이라 그러면 어린애들이라든지 자식들이 그 돈을 내가 유지할 수 있고 범위 내에서 줘야 되는데 저 중학생한테 100만 원을 준다든지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는 보통 보면 이렇잖아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한 10,000원 주는 거고, 초등학교 또 뭐, 고학년 되면 한 3, 4만 원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중학생 되면 5만 원 주고, 그 다음에 대학생 되면 한 10만 원 주고, 뭐, 이 정도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그렇게 돈을 벌었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 돈을 어떻게 할래라는 거잖아. 주는 것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죠. 그럼 그 돈을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가 들어오는 거죠. 써야 될까? 우리가 미래를 위해 준비를 해야 될까? 이 개념이 여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5만 원 들어왔어요. 그럼 부모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너가 노력을 대가로 얻었으니 써야 되는 거죠. 맞나요? 하나도 안 쓰고 하면은 내가 재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2만 원 정도는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써. 너가 정당한 노력으로 얻은 거니까. 그리고 대신에 다 쓰면 안 되는 거지. 돈이 생기면 항상 미래를 위해서 저축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여기서 2만 원을 쓰고 얼마 남았다? 요 3만 원을 좀 더 미래의 큰 거를 위해서 모아볼까? 이게 엄청 중요한 게예요. 왜냐면 지금 예를 들어 3만 원을 쓰는 것과 내가 3만 원을 모아서 5만 원이 되었을 때 다른 걸 얻었을 때는 엄청난 이 효능감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맨날 입석 타다가 조금 돼서 좌석을 타면 어때요? 편하듯이. 맨날 입석이 인생이 될 수 있지만 내가 좀 더 모아서 좌석을 타면 편해지는 그 또 다른 삶을 느끼잖아요. 그게 결국은 내가 지금의 소비를 유예하고 저축으로 가서 키우다 보니 내 인생의 레벨이 삶의 만족도가 달라지는 걸 경험시킨 것 같아요. 이게 저축의 개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저축의 개념을 할 때 그러면 여기서 또 판단을 해주는 거예요. 부모도 많이 알아야 돼요, 사실은. 저 돈을 어떻게 할지를 또 모르잖아요. 부모가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야, 그냥 은행에 넣어놔. 이런 거야. 그럼 은행에 넣어놓으면 어때요? 이자 1% 안 넣는데 넣어놓는다. 맞나요? 그러니까 부모가 경제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은행에도 보면은 입출금 통장은 이자가 안 붙잖아요. 그럼 최소한 어디 넣어야 될 것 같아요? CMA 통장에 넣어야 되겠죠. CMA 통장은 일단 넣어놓으면 작은 돈이라도 CMA 계좌이기 때문에 불려가지고 일정 부분을 주거든요, 이자를. 그럼 한 2, 3%씩 줘요. 연리로. 그러니까 없는 것보다는 어때요? 훨씬 낫죠.
그러면서 이자라는 개념을, 수익이라는 개념을 인식시켜야 되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생겼으니까 펀드나 아니면 주식을 살 수 있는 게 있다면 하나를 사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5만 원을 했다. 그러면 거꾸로 부모가 매칭을 해서 3만 원씩 매달 넣어주면 어때요? 그러면 적립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매달 적금이 되든지 3만 원짜리를 애들을 위해서. 그죠? 펀드를 매달 3만 원씩 하든지 또 3만 원짜리 이하의 주식을 계속 사주면 어떻게 돼요? 그게 미래 통장으로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3만 원을 5만 원을 벌었는데 내가 정당한 걸 해서 그 다음에 합리적인 지출과 소비를 통해서 미래를 또 보내는 것까지. 그러면서 통장이 불어나잖아요. 그럼 애가 어떨 것 같아요? 단순히 그냥 내가 잘해가지고 용돈을 하나 받은 것 뿐인데 이 교육을 통해서 보니까 어때요? 아주 선순환의 교육이 되죠. 작은 돈이지만. 그러면서 여기 또 뭐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잘 거래해서 내 통장이 불어나는 구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계속 이게 순환되면 어떡해요? 남한테 흘러가지 않는 거지. 그러면 이쪽에서 일정 부분을 어떻게 한다? 이웃 돕기를 하든지, 불우한 자기 친구를 돕는다든지, 그죠? 요 경험을 좀 쌓게 해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벌었고, 그 다음에 잘 관리해서 불렸고, 투자의 경험도 쌓고, 이렇게 나누는 이 경험이 축적되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뭐다? 세뱃돈이다. 그러니까 어린애들, 자녀들을 경제교육을 제일 잘 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회인데 이걸 잘못해버리면 애들이 그냥 당연히 받는 거야. 당연히 받다 보니까 남은 많이 주는데 나는 왜 잡기죠? 뭐 이런 개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자식이 예쁘다고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미래가 엄청나게 중요한 때니까 경제적으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아마 부모가 먼저 실행하면서 자식하고 같이 해서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는 과연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건 돈에 대한 마음입니다. 우리 아이가 부자가 될 수 있도록 키워주는 마인드 세팅. MBTI 유스 검사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근데 부모들이 두 가지 부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항상 말씀드릴 때 90대 10의 법칙을 저는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방금처럼 많은 부모들이 자기가 경제교육을 못 받았고, 그리고 자기가 지금 현재 경제적인 부분들이 원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면, 그거는 이 90에 속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10%의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경제적으로 깨어있고 노력하고, 이렇게 하는 금융 지식이 상당히 높은 쪽이 10%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그렇게 됐을까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관심을 안 가지는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주로 어디에 관심을 가지냐면 어디에 여기만 관심을 가질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라는 여기 관심을 가지니까 경제 활동이 결국 네 가지가 존재했었는데, 여기가 뒤가 건강하지 않으니까 어때요? 항상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투자 경험을 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돈이 있어야 투자에 대한 부분도 생각하고 어디 해볼까 하는데 항상 부족하니까 어때요? 여기 안 가잖아요. 그래서 여기 머물다 보니까 순환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은요, 사실은 여기 S예요, S. 여기가 상당히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우리는 지금 지출하고 있는 중에서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좀 더 편하려고. 그냥 내가 조금 더 일찍 일어나고 조금 더 열심히 하면 안 나갈 돈들은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귀찮으니까 배달시켜 먹으면 되지. 귀찮으니까 뭐 하지. 귀차니즘이 발동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지출이 더 많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지출을 마이너스를 하면 어떻게 해요? 플러스가 되잖아요. 이런 개념이 현재 자녀 교육에도 엄청 필요하고 내 전체의 캐시플로우를 변화시키는데 너무 중요한 개념이 지금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U 플러스 소득이라고 그러죠.